좋아요, 구독. 네,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이어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 대 공매도의 전쟁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개인이 승기를 잡고는 있는데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질까 하고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주도 세력이 어떻게 보면 외인과 기관이라는 큰 규모에서 이 개인 투자자로 좀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주도 세력의 변화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답변 첫 번째로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공매도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 전반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 종목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에도 챗GPT가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자, 지금 단기 과열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이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답변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과연 이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챗GPT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세력을 이길 정도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답변까지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건 앵커님, 오늘 챗GPT의 답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거의 A0에서 A 플러스 이 정도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성적 좋네요. 네, 성적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밑에 지속적인 적극 매수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미국의 은행 위기 사태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개인들끼리 막 SNS로 막 퍼날르면서 네. 디지털로 그냥 다 인출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은행까지 안 뛰어가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카톡방이나 이런 데 되게 SNS가 발달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대해서 막 개인들이 뭉쳐가지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챗GPT가 21년까지 지금 업데이트돼 있어가지고 최근 건 미처 업데이트를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의 영향력이 지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를 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삿바 싸움이 한창이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이쪽이 공매도를 주되게 이렇게 치는 세력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반해서 대응해서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그 매수로 끌고 가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공매도를 치면은 항상 이겼던 그런 싸움이에요. 공매도를 친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갈 것에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손실을 많이 기록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삿바 싸움이 한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언론사에서 하나를 이제 한 걸 제가 따왔어요. 그래서 공매도 폭격이라는 단어까지도 저렇게 썼고 역대 최다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제일 밑에 쪽에 줄을 보시면 공매도 전쟁. 이 전쟁이라는 말까지 지금 이렇게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겨루기가 한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제일 앞서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좌측에 에코프로가 있고 오른쪽에 에코프로 BM입니다. 날짜는 지금 역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보시면 가장 최근 일의 잔고를 제가 엷은 보라색으로 표현했는데 에코프로 보시면 전체 주식 잔고의 2.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3.3%, 에코프로보다 좀 많죠. 그런데 최근에 좀 올라오나 싶더니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보다 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훨씬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은 여기에 대놓고 가파르게 공매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최근 일주일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에 비해서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았고 최근에 조금 같이 내려온 거는 있습니다만은 에코프로가 주가 하락률이 더 컸기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는 지금 개인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개인들이 사실은 공매도에 이제 치이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코스닥에 신용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21년도부터 제가 수치를 쭉 넣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가져와 봤는데 지금 파란 선이 코스닥이거든요.
지금 1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용으로 산 거는 외상으로 산 거잖아요. 근데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몸집 이렇게 차이를 보면은 거의 5배 차이 나요. 코스피가 5배 더 크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신용을 더 많이 쓴다.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들이 배팅을 엄청 심하게 하는 거예요. 배팅을. 자기 몸값보다 지금 2배를 더 자기 돈보다 투자 원금보다 네. 2배 이상을 지금 돈을 계속적으로 사자로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매 그러면서 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와의 전쟁이다. 이런 이제 단어까지도 종토방에 이렇게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다음 이제 제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를 왜 친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질 주식에 보통 베팅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맞는 얘기예요. 떨어질 주식에 베팅하는 거. 금방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네. 떨어진다는 쪽에 베팅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단점을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예요. 역기능의 시장 교란, 시장을 뭐 어지럽힐 수 있는 겁니다. 왜? 주체 세력이 외국인과 기관이 뭐 정토방에 가면 짜고 친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네. 그럴 정도로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적도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죠. 세력의 주가 조작 가능성. 이거를 떨어지는데 베팅만 하면 좋은데 떨어뜨리려고 베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주 싫어하고 아주 이게 너무너무 싫어하는 네, 공매도에 치를 치를 떨어요. 근데 제일 밑에 보면 그래서 개인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역기능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순기능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순기능은 떨어질 수 있는 주식을 베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안 팔아도 되는 주식을 빌려다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지고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버블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버블을 제거를 하면서 시장이 안정되게 이렇게 될 수 있다. 지난번에 저희가 튤립 그 사건 얘기했었잖아요. 네, 기억나네요. 기억나죠. 튤립 어땠습니까? 막 이렇게 올랐다가 그대로 원위치로 가는데 몇 달 안 걸렸잖아요. 네. 이게 버블이거든요. 버블을 제거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장이 빠지고 있을 때는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하면 빠지는 하락장에서도 이익이 가능하다. 네. 이런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기능, 역기능인데 지금은 어쨌든 개인들은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뭉쳐가지고 지금 기관과 외인의 공매도 지금 공격에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얼마나 공매도 잔고가 쌓였는지 한번 볼게요. 그 코스피 왼쪽은 코스피고 오른쪽은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 보시면 제일 밑에 롯데관광개발 전체 발행 주식수의 10%를 지금 공매를 쳐놨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아주 주가가 높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후성도 5.8%예요. 네. 2차전지 관련돼서 그런 주식이잖아요. 오른쪽에 코스닥 보시면은 쭉 내려가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이녹스 첨단 소재. 또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하는 나노신 소재. 나노신 소재도 최근에 막 주가가 엄청 났잖아요. 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7%, 6% 전체 발행 주식 수의 이 정도를 지금 공매를 치고 있다.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뉴스가 그랬죠. 나오면서 뭐 하한가를 2번 연속 맞았는데 여기도 5% 이렇게 공매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좀 보시기에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선보다는 오른쪽에 이름 순서를 보시면 돼요. 잔고 순서로 후성이 제일 주가가 많이 튀었다. 그다음이 IS 동서고 OCI고 SKC. OCI는 저희가 얼마 전에 좋은 주식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내려갈 거로 알고 베팅을 했는데 폴리실리콘이 지금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OCI 같이 그 공매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손실 볼 가능성이 큰 공매도 전략으로 저는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SKC 다음에 두산 퓨얼스 그래서 쭉 내려가면 아까 언급했던 롯데관광개발 보면 연초보다도 지금 주가가
한 17, 8% 내려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공매도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경우고 예측을 잘했다. 이런 케이스에 이제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 쪽입니다. 이쪽도 오른쪽에 이름만 한번 보세요. 나노 신소재, 하나 마이크론 쭉 내려오면서 저 밑에 네이처 셀까지 말이죠. 저 밑에 네이처 셀과 현대 바이오는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여기는 가격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 제일 위에 보시면 나노 신소재예요. 최근에 빨간 줄이 급하게 한번 쭉 떨어졌죠. 네. 이게 이제 에코프로 조정받으면서 같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공매도 잔고가 거의 1위권이더라. 1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차트를 준비해 드렸고, 자,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주가를 볼 때 항상 제가 뭘 봅니까? 밸류에이션을 보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뭐 호텔신라 PBR이 6배, 두산퓨얼셀 5배, 후성 4배. 이 지금 높은 쪽이에요. 롯데관광개발도 3배. 그런데 저기 빨간 줄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HMM, IS동서, OCI 이쪽은 그렇게 높지도 않네요. 높지도 않은데 공매도를 쳤으면 이거는 잘못 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코스닥 쪽 보시면은 제일 밑에 박스엘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뭐 바이오니아까지 이게 지금 7배, 9배, 12배, 13배. 이게 지금 PER이 아니고요. PBR입니다. 자기 몸값에 비해서 너무너무 비싸게 받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아까 챗GPT가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 자기의 원래 가치에 수렴한다. 네. 그걸 보고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매를 계속 치는 것 같고, 위에 심텍, 하나 마이크로는 그나마 되게 양호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다음 보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고평가 기업, 이거는 제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어떻게 끝까지 버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